진나영 이 가증스러운 것이 해들재단 안주인 자리 노리고 감히 거짓말을 했어. 진나영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의 자리가 위협받게 될까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해들병원의 홍보실장이 된 후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지만 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진나영은 차분하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김마리는 현우를 찾았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김마리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김마리에게 어머님 현우를 찾으셨다니 정말 축하드려요. 라고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았지만 진나영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해들병원의 모든 것을 한현성 씨와 나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현우가 모든 것을 빼앗아갈까 두려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세요. 진나영은 억지로라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마리의 기쁨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마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현성 씨와 저는 정말 기뻐요. 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마리는 나영아, 네가 이렇게 축하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현우 아니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구나. 김마리의 말에 진나영은 겨우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그러나 진나영의 속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진나영은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현성 씨가 김마리 어머님의 후계자로 준비되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마리를 만난 후 진나영은 혼자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해들재단. 내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어. 진나영은 이불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어. 한현성 씨는 해들병원의 원장이 되어야 해.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거야. 어머님은 지금 현우를 찾았다는 기쁨에 젖어 있으니 괜한 말을 하면 역효과가 날 거야. 진나영은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해들병원과 해들재단을 지키려면 내가 더 똑똑하게 움직여야 해. 진나영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게 계획적이어야 해. 우선 아버님과 대화가 필요해. 그분은 현성 씨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진나영은 결심한 듯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나영아, 절대 포기하지 마. 현성 씨는 반드시 해들재단의 주인이 되어야 해. 진나영은 결심을 굳히고 한진태를 찾아갔습니다. 해들병원의 병원장이자 해들재단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한진태와의 대화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진태는 서류에 집중하고 있던 손을 멈추고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한진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나영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지만 한진태는 이 예고된 이야기가 무엇일지 예상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해들병원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진태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라니? 어떤 계획을 말하는 거냐? 한진태는 이미 병원의 모든 계획을 자신이 주도해왔다고 믿고 있었기에 진나영의 말이 다소 의아했습니다. 진나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한진태를 마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를 해들병원의 부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한마디가 한진태의 얼굴에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원장으로? 한진태는 진나영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눈을 좁혔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우리를? 진나영은 미리 준비한 논리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이 상황에서 채우리를 해들병원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어머님을 안심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우리를 부원장으로 임명하면 그는 의사의 본분에 충실할 것입니다. 해들재단의 이사장 자리는 한현성 씨가 맡을 수 있게 되고요.
한진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나영의 제안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그 논리란 우리를 병원에 묶어두고 현성이에게 재단을 맡기겠다는 거냐? 네, 그래요. 채우리를 병원 운영에 집중하게 만들어 해들째 단에는 눈을 돌릴 틈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가 의사로서 병원에 전념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재단의 경영은 현성 씨가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한현성 씨가 재단을 이끌어가는 것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나영의 계획은 해들병원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한현성과 우리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진태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 김마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마리는 현우를 찾았다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아들을 다시 병원 일에 묶어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 진나영은 한진태의 질문에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현우가 돌아와서 기뻐하시는 게 맞지만 어머님도 결국에는 현성 씨가 재단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채우리도 어머님을 위해 병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진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나영의 계획은 상당히 현실적이었고 논리적으로도 맞았습니다. 한진태는 우리와 한현성 사이의 갈등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었기에 진나영의 제안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딘가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라면 현성이를 위해서도 좋은 방안일 수 있겠구나. 진나영은 한진태의 반응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이 결정을 통해 해들병원과 해들재단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현성 씨는 이사장으로서 재단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리는 부원장으로서 병원의 운영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겁니다. 한진태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 일을 마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마리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아버님. 모두를 위한 결정이니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한진태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후 이제 김마리에게 이 계획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김마리가 현우를 찾았다는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제안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해들병원과 재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마리가 차를 한 잔 들고 한진태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마리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고민이 많아 보여서요. 한진태는 잠시 머뭇거리다 김마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김마리는 한진태의 표정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예요? 한진태는 고개를 저으며 김마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현우가 병원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 아이의 정체가 밝혀졌으니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마리는 이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한진태는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를 해들병원의 부원장으로 진급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그동안 최 선생으로 일해왔지만 이제는 김마리 당신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너무 낮은 직급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마리는 놀란 표정으로 한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원장으로 진급시키자고요? 당신 그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요? 현우가 준비가 됐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한진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생각해봐요. 이제 현우는 더 이상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게 모두에게 밝혀졌고 병원 식구들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아이가 그냥 의사로만 남아있으면 오히려 모양새가 좋지 않을 거예요. 김마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긴 해도 현우가 그만한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됐을까요? 부원장 자리라면
병원의 중심에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한진태는 김마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설득했습니다. 현우는 이미 실력 있는 의사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서 병원에서의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 부원장으로 올리면 병원 내에서 그의 위치가 더 명확해지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병원 전체가 더 단합될 수 있을 거예요. 김마리는 잠시 침묵하며 한진태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진태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현우가 병원에서 단순한 의사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 병원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김마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현우가 이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어요. 그런데 현우가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한진태는 김마리의 결단에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로서 당신이 그 아이에게 제안한다면 현우도 더 책임감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김마리는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현우를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 현우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한진태는 김마리의 결단에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현우도 이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할 때가 왔어요. 우리가 그를 믿고 맡겨야 합니다. 김마리는 한진태의 말에 힘을 얻고 내일 아침 일찍 현우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현우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저도 받아들여야겠죠. 한진태는 김마리의 결심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도 당신의 강한 모습을 보고 힘을 낼 거예요. 우리 같이 그 아이를 도와줍시다. 김마리는 우리 아니 현우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현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김마리의 목소리에는 다소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우도 그 기운을 느끼며 김마리의 방으로 따라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김마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현우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약간의 불안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김마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야, 네가 이제 내 아들이라는 게 모두에게 밝혀졌잖아. 그래서 네가 더 이상 해들 병원에서 그냥 의사로 남아있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아버지랑 상의해서 너를 부원장으로 진급시키려고 해. 현우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부원장이요? 예상하지 못한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아직 그런 자리에 오를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김마리는 한진태와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충분히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우리 병원의 부원장이 된다면 병원 식구들 모두가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이젠 네가 병원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해.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원장으로의 진급은 그야말로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변화가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원장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김마리는 현우의 말을 듣고 잠시 놀랐지만 곧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현우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책임감은 김마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현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어머니로서 네가 더 큰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해해주길 바래.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제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요. 김마리는 속 깊은 우리의 결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네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해준다면 그게 더 자랑스러울 거야. 어머니로서 내 결정을 존중할게. 현우는 김마리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요. 저는 계속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김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어머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든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현우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마음속에 고마움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게요. 한진태는 진나영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진나영은 차분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한진태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한진태는 자리에 앉은 진나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부원장 진급을 거절했어.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거절했다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진나영은 한진태의 말을 되물었습니다. 진급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진나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나영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며 거절했어. 김마리도 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고 한진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형평성. 해들 병원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진나영은 속으로 우리의 진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들 병원이 아니라 해들 재단을 노리는 건가? 진나영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영아,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이 결정을 한 것 같아. 내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 아이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진나영은 한진태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말 형평성 때문일까? 아니면 해들재단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걸까? 진나영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해들병원의 부원장 자리에 만족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저도 채우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결심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와 직접 대화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하지만 너무 몰아붙이진 말아라. 그 아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진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채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진나영의 눈빛은 결단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진나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문을 예고하지 않은 진나영의 등장에 우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맞았습니다. 진나영이 수지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 교묘한 속임수와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이기심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진나영과의 마주침은 불쾌함을 넘어서 경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진나영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어딘가 당당한 태도로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원장 진급 제안을 왜 거절했어요? 진나영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결정이 상식 밖이라는 듯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나영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차갑게 고개를 들고 진나영을 마주했습니다. 사실 진급을 거절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김마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나영에게는 이런 개인적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진나영의 속을 긁어놓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나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제안을 무시하는 듯한 우리의 태도가 진나영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해줄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차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나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당신이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진나영의 말에는 조급함과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나영의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의 분노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저 차갑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진나영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내심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이유를 꼭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나영 씨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진나영은 결국 우리의 무심한 태도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정말 멍청한 짓을 했어요, 우리 씨.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거절하다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진나영은 그 말을 내뱉고 돌아서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분노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방을 나가는 순간까지도 진나영은 우리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빠르게 수지를 향했습니다. 수지는 우리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진나영이 나를 찾아왔어. 우리의 말에 수지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부원장으로 진급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어. 수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나영이 단순히 오빠를 돕기 위해 이런 제안을 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진나영의 행동 뒤에는 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부원장 제안을? 오빠,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진나영이 좋은 뜻으로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진 않은데요. 우리는 수지의 의심에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나를 도와주려는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궁금해. 수지는 진나영의 속셈을 생각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나영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오빠, 진나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나영이 쉽게 포기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원장 자리까지 제안한 거라면 뭔가 큰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수지의 말에 깊이 동의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좀 더 신경 써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수지는 해들병원 근처의 한 카페에서 진나영을 만났습니다. 진나영이 자리에 앉자마자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얼굴에는 감추지 않은 적대감이 가득했고 마주 앉은 수지를 향해 곧바로 저기를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동안의 침묵이 이어지다가 수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를 부원장으로 진급시키려다가 실패했다면서? 또 수지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일부러 진나영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해 그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뭐 잘 안 됐다니 다행이네. 오빠도 그런 자리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진나영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내 오빠.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큰 코 다칠 거야. 진나영은 이를 악물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병원 하나 먹고 떨어지면 될 것을 재단까지 노리려는 걸 보니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지. 진나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수지를 향해 던져졌습니다. 진나영은 고개를 돌리며 손끝을 세게 쥐었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진나영의 반응을 지켜보며 그녀가 가진 진짜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부원장 자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진나영의 진짜 목표는 한현성을 재단의 이사장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병원에 묶어두고 한현성을 해들재단의 주인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삼키며 아무 일도 모르는 듯 시치미를 떼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나영,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는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야. 재단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수지는 일부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나영은 수지의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뭘 모르는 척하지 마. 네가 잘 알잖아. 채우리 씨가 진짜로 바라는 게 뭔지 말이야. 결국 병원뿐만 아니라 재단까지 차지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진나영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수지는 진나영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말 오해야.
우리는 그냥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재단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진나영은 수지의 말을 듣고도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믿어보지.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 후회하게 될 거야. 진나영은 분노를 삼키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본 후 진나영은 쓸쓸하게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나영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날 수지와의 대면에서 느낀 굴욕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지의 그 차분한 태도, 모든 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모습이 진나영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마음속의 화가 점점 더 커지면서 진나영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야? 진나영은 스스로에게 물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지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수지가 가진 자신감이 자신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의 짜증 섞인 행동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나는 해들재단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헛수고는 그만하라고. 한현성의 말은 마치 진나영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진나영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현성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헛수고라니? 내가 이 모든 고생을 누구 때문에 하는 줄 알아요? 다 당신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어. 진나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말할 때마다 분노가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무관심해?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야. 한현성은 진나영의 갑작스러운 발작적인 분노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진나영, 그만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재단이 뭐길래, 병원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행복 아니었어? 하지만 한현성의 말은 진나영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온 진나영은 한현성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행복?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오직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뿐이야. 너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그 순간 진나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진나영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파. 진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진나영은 고통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한현성은 깜짝 놀라며 진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하지만 진나영은 한현성의 손을 뿌리치며 몸을 떨었습니다. 분노와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온 진나영은 자신이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안 돼. 우리 콩이. 안 돼. 진나영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화와 좌절이 온몸을 휘감고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 모든 분노와 집착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